제가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연속으로 지금 이제 저렇게 막말을 하는 거는 거의 무슨 뭐 바이러스, 막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한번 보세요. 평의원도 아니고 이분은 당 대변인이에요. 예.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최고위원, 대표 출마자가 이제 그 5.18 관련해서 망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다시는 이제 잘못된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또 그러고 이제 또 지난 금요일인가요? 정책위 의장이 예.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평의원이 그래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당 지도부가 계속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이게 무슨 지지율 결집에 도움이 될 리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무슨 뭐 적폐청산 이런 게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쌓여져 있는 분노를 그냥 배설해버리겠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이 평의원도 아닌 당 지도부가 저렇게 하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현지에 가서 사고 수습 관련해서 한거래 측 정부와 여러 가지 수습 협의를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조 상황에 대한 관련 등에 대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거리가 아마 시차로 한 8시간 정도. 7시간 차이 나죠. 7시간, 8시간 나는 것 같던데 굉장히 먼 거리죠. 우리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 움직임이라든가 대응을 보면 비교적 아주 적절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당일날 29일날 사고 난 바로 다음 날이죠. 대통령께서 모든 일정 취소하시고 안보실장한테 보고도 받고요. 또 강경화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재난본부를 꾸려서 현지에다가 신속대응팀 파견했다든지 또 장관을 다시 보내가지고 현지 장관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대응 조치를 볼 때 우리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 정부로서 역할은 좀 비교적 신속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정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진전된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안타까운데 그렇죠. 예. 다행히 뭐 지금 뭐 수량도 좀 떨어졌고 유속도 좀 줄긴 했다고 합니다만 뭐 그 안이 수심 10m가 지금 안 보인다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어떻든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좀 좋은 소식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좀 발빠르게 잘 이뤄졌다라고 보시는지요? 정부 대응이야 뭐 지금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날 아침 상황을 가지고 뭐 몇 시에 보고를 받고 몇 시에 그 지시를 했고 이런 식의 논쟁은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그 우리 영토도 아닌 이제 헝가리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어떻든 최소한 그 신속히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죠, 당연히요. 예. 그런 와중에 사실 정치권에서 또 이와 관련된 막말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민경욱 대변인 이 골든타임 3분 관련된 발언이 있었어요. 먼저 이 발언이 어떤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제 이전에 세월호 대응과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이 그 박근혜 정부가 받았던 것에 대한 뭔가 이 대응이 아니냐라고 막연히 추측할 수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연속으로 지금 이제 저렇게 막말을 하는 거는 거의 무슨 뭐 바이러스, 막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한번 보세요. 평의원도 아니고 이분은 당 대변인이에요. 예.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최고위원, 대표 출마자가 이제 그 5.18 관련해서 망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다시는 이제 잘못된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또 그러고 이제 또 지난 금요일인가요? 정책위 의장이 예.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평의원이 그래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당 지도부가 계속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이게 무슨 지지율 결집에 도움이 될 리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무슨 뭐 적폐청산 이런 게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쌓여져 있는 분노를 그냥 배설해버리겠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이 평의원도 아닌 당 지도부가 저렇게 하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차마 말씀을 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예, 임 부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다운 면이 없는 거, 사람이 인간답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때인데, 공자 같은 경우도 측은지심이라 그래서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가져야 되는 심정인데, 아마 그 민경욱 대변인께서 문재인 정부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한쪽에다 골몰하다 보니까 이런 인간성을 좀 상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런 의도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골든타임이 3분인데 거기까지 날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장관번을 이런 부산 떠는 게 지금 보여주기 위한 그 쇼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다는 점에서 이건 정치인을 떠나서도 인간으로서 A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다면 예. 그 지난번에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차명진 전 의원, 정진석 의원 징계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선방망이 처벌 뭐 이렇게 논란이 좀 됐었는데, 야당 쪽에서는 저 여당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와 제명 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한국당에 보면은 막말에 뭐 중독되지 않아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이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양의 문제도 있지만은 당에서 어떤 그 명확하게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뭐 말해보니까 언론에 주목받고 실보다는 득이 많다, 이런 판단이 되니까 자꾸 습관처럼 하게 되고, 뭐 해도 뭐 당에서 그게 문제 삼지 않아서 이런 게 아마 무감각해졌던 것 같은데, 당에서 정말 엄격하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이번 민경욱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정책위장도 마찬가지고, 비유라는 게 적절할 때 비유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자신들조차도 그 황교안 대표가 독재자라고 표현했던 김정은 위원장하고 비교를 해서 대통령을 비난하게 끌어들인 게 자체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이 비유 자체가.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당대표부터 해가지고 밑에 하위 뭐 당직자까지 해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도 있지만은 책임을 분명히 묻는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된다는 점에서 그런 것을 이번에 다시 논의를 한번 심각하게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5.18 망언이 거의 좀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징계도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고, 최근에 또 짚어주신 것처럼 세월호 막말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경징계가 내려지다 보니까 이런 데 있어서 좀 안일해졌다, 무감각해졌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럼 이번에 이런 발언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좀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5.18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당대표를 홍준표 대표가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근 2년간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 막말 파동에서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본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과정에 있다라는 점 때문에 뭔가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이제 발언으로 그대로 나가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날 국회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이 연찬회가 있었잖아요. 연찬회 때 사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냐, 그 연찬회를 할 게 아니라 반성회를 해야 돼요. 성찰회를 해야 돼. 근데 그 자리에서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한 얘기가 소위 이제 김정은 발언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요, 일단 그 사실 김혁철이 처형이 됐는지 확인조차도 안 돼 있는 내용이고, 김혁철이 처형된 거를 신상필벌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외교관이 나가가지고 외교를 잘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처형을 한다는 게 그게 신상필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아주 독재적인 잔악한 행위인 거거든요. 그거에 빗대가지고 신상필벌을 얘기하는 사람이 정책위 의장이라는 게 말이 맞냔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정책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징계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징계로 해결 안 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가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대전환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아마 꾹꾹 도장까지 찍지 않는 이상은 징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해결 안 납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발언 이후에 언행을 좀 주의해달라 이야기를 했고 오늘 있었던 최고위 비공개에서도 심사숙고가 아닌 심사일언을 해달라 강하게 좀 경고를 한 것 같아요. 예. 이 경고 차원에서 그칠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인데요. 다음 선거에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이제 비판이라면 이제 표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영철 같은 경우 뭐 숙청당했다는데 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데리고 어디 공연 같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것을 일부 언론의 보도를 삼아서 자신들의 정쟁의 수단으로 비판과 비난과 공격의 수단으로 소재를 자꾸 삼는데 저는 이 정치권이 전반이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게 이게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어제 바른미래당 대변인 저 논평도 저 굉장히 귀에 거슬리더라고. 뭐 금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적어도 각 정당의 대변인 정도 되면은 품격 있는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되고 상대를 직접적으로 칼로 찌르지 않더라도 넛지식으로 충분히 본인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뭐 김은 작가가 어제 안동 가가지고 뭐 강연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호흡만 낮추면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쏘지 말고 한 호흡만 낮춰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정제된 발언으로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반이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싶습니다. 예. 한국당 이야기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2년 만에 중앙당 차원의 후원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재개하는 건데 중앙당 차원의 후원회가 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중앙당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총선 같은데 그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한두 개의 것이 아니라 지역구에 제대로 공천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정책을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는 정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고 또 한편 염치도 없었고 해서 사실은 이제 국고보조금, 소위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과 당비에 의존을 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당비 납부율도 상당히 많이 떠져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번 장외 집회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일단 강경한 지지층들은 다 결집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는 뭔가 우리가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지지층이 결집됐다라는 걸 인식했다라는 의미라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후원금은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내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좀 정치 자금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자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정상화 논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마지막에 좀 안 됐어요. 이 합의 문구, 그쵸? 합의철이냐, 합의 노력이냐 좀 아쉬운데 오늘도 이은영 원내대표는 단독 소집할 때 아니다. 협상 여전히 남아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계속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계속 대화는 하겠다 이럽니다. 하지만 또 패스트트랙은 철회를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6월 국회는 아마 안 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너무 국민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본회의가 3차례밖에 안 열렸거든요. 작년 같은 기간에 10차례, 2017년 같은 경우는 18차례니까 그거하고 비교만 해봐도 얼마나 이번 국회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국민들이 좀 국회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나라를 해치는 것이 지금 국회라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뭐 두말 할 거 없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당 같은 경우 자꾸 뭐 출구 전략이라든지 명분을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처럼 명분과 출구 전략이 갖춰진 게 없다고 봅니다. 왜? 본인 황교안 대표께서 17일 동안 민생 투어를 다녀서 본인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가 망가졌다. 자, 이제는 내가 현장에서 확인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법과 정책으로 이런 망가진 경제를 일으키는데 일조를 하겠다든지 남북관계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당이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든지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화됐고 어제 같은 경우 중국 대변인이던가요? 뭐 미국이 싸움 걸으면 피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정쟁이 이제 격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우리 한국이거든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우리 코앞에 있는데 더 이상 어떤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되고 어떤 명분을 손에 쥐어줘야 국회를 들어오겠다는 건지 참 답답하고요. 저는 그 법안 처리율도 보면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20대 국회가 28% 법안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17대 같은 경우는 50.4%, 18대는 44.4%, 19대 바로 직전 같은 경우는 41.7%인데 물론 이제 법안 처리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의원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막 발의를 막 무차별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20대 국회가 그만큼 또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출구 전략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고요. 빨리 들어와서 국회 열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정정드려야 될 거는 전체 의안,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이라든지 결의안이라든지 예산안 전체를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법안은요. 20대 국회 들어와서 법안이 15,000개 올라와 있거든요. 통과된 게 445개입니다. 그러니까 3%예요, 3%. 법안의 경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한 20년 전에는 그래도 본회의에 올라간 의안들이 한 65% 통과됐는데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19대 국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42% 정도 됐는데 이제는 30% 이하로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집권당은 국회의견의 우정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를 할 생각을 하고 야당은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정부의 실정을 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아마 제가 보기엔 타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 타결이 안 된 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들을 합의 처리하자 또는 한쪽에서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 요 문구 차이인데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평화당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여는 게 절실하면 민주당이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양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민들이 실제로 뭐 일자리 문제, 자영업 문제, 특히 오늘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낸 거는 지금 수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것을 그나마 개선할 방법이 뭔가라는 걸 얘기해 줘야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하고 아무 관계없는 법안을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일을 안 한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정말 갑갑합니다. 저는 이번 차제에 선진화법도 좀 현실에 맞게 좀 손을 좀 봐야 된다는 건데요. 선진화법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꾸로 지금 이게 식물국회 아무것도 한 당이 찬성해주지 않으면은 국회 제적의원의 5분의 3개 180명 의원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 빼고 나머지 민주당 다 포함할 때 177석이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또 다른 법안이 상정이 되더라도 결국은 법안 통과가 좀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선진화법을 좀 현실에 맞게 지금 한 몇 년 해봤으니까 지금 부작용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 좀 손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럼 좀 더 그 범위를 좀 인원수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든지 어떤 우리 의원들께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죠.